네, 안녕하세요. 오늘 2023년 12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오프닝글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염수환 이사고요. 제 옆에는 하창환 본부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이제 주식시장이 또 출발했는데 요즘에 좀 분위기가 괜찮았는데 일단 오늘 출발은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미국이 반등을 계속 하고 있는데도 오늘 국내 증시는 좀 부진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좀 말씀드리면 마이너스 6.3포인트 하락을 해서 0.25% 하락을 하고 있고, 지수로는 2,528포인트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과 하락은 한 300개 정도로 좀 비슷한 그런 상황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2.47포인트 0.29% 하락을 했고요. 837포인트를 일단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승 종목은 559개, 하락은 이제 718개로 하락 종목이 좀 더 많은 상황이고, 아무래도 오늘 좀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가 출발이 별로 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 어제 추경호 부총리가 한마디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녁에 그 뉴스가 좀 돌면서 아마 시간에 의해서 주가들이 좀 빠지던데, 이게 대주주 양도차익과세 네.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발언을 해버리니까 그렇죠. 일단 이제 코스닥 쪽에서 올해 좀 많이 올랐던 기업들 중심으로 좀 매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꼭 뭐 글로벌 뭐 미국 증시나 이런 영향보다는 국내 이제 수급 이슈로 아마 좀 오늘 오전에 좀 흔들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근데 사실 대형주도 오늘 그렇게 출발이 좋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뭐 네. 삼성전자도 약간 좀 밀리고 있는데 일단 오늘 오전장 또 출발 상황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 시작 자체가 그렇게 좀 긍정적이진 못합니다. 사실 이제 미국장 같은 경우도 초반에 좀 눌리다가 막판에 이제 좀 말아 올리는 기조로 넘어갔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장도 혹시 약간 이런 기대감을 가졌는데 일단은 약간 좀 조정 상태로 좀 시작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전일 조금 지라시가 돌았었죠. 이제 2시 이후에 그 발표가 나올 거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무산되면서 아무래도 좀 기대감에 따른 차익이 일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2차전지 쪽 같은 경우는 이제 테슬라의 이제 중국 쪽에서의 이런 보험 청구 건수라든지 아니면 이제 또 포드의 F150 라이팅 그 부분에서의 좀 생산량을 감소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일부 있었기 때문에 큐단에서의 조금 물음표가 일부 있는 것들도 좀 소폭은 영향을 좀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네.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 뭐 신규 상장 기업들 정말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LS 머티리얼즈가 어제 상한가를 갖고, 아니, 그러니까 300%. 상한가라고 해야 되나요? 네, 300%. 상인 것 같은데, 저 이거 거의 처음 아닌가요? 처음인가? 두 제가 번째입니다. 두 번째인가요? 네. 예. 아무튼 정말 상장 첫날 이게 이렇게 주가가 300% 오르는 건 쉽지 않은데, 근데 오늘 또 블루엠텍이라는 기업도 상장을 맞습니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184% 주가가 뭐 그냥 200% 오르는 거 이제 일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게 사실은 뭐 주가라는 게 이렇게 하루에 180% 오르는 게 사실 뭐 아주 정상적인 흐름은 아니지만 그렇죠. 어쨌든 지금 신규 상장 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좀 뜨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신규 상장주들 여전히 좀 강한 상승세 좀 이어지는 그런 분위기고, 오늘 뭐 아무래도 그쪽으로 좀 거래 대금이 또 쏠리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뭐 LS머티 같은 경우도 이제 전일 상한가를 기록한 다음에 지금도 24%대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블루엠텍 같은 경우도 180%대에서 굉장히 좀 치열하게 공방전을 치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러다 보니까 좀 여기에 거래대금 자체가 좀 쏠리는 움직임이 일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뭐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만약에 밝았다라고 한다면 좀 대형주 위주의 좀 시장이 형성이 되었겠지만, 그게 아니라 약간은 좀 관망하는 심리도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약간 일부 좀 테마성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수급상은 보니까 어제 이제 외국인들하고 최근에 이제 기관들이 주식을 좀 많이 샀는데 네. 오늘은 좀 일부 파는 것 같네요. 오늘 보니까 외국인들이 한 코스피에서 한 437억 정도 네. 순매도 하고 있고, 근데 기관 투자들은 지금 연일 좀 매수인데 이게 금융 투자 매수가 정말 엄청나더라고요. 어제도 거의 6,500억을 샀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근데 이게 항상 이제 그 연말에 이게 체크해 보신 분들 아시겠죠? 연말 돼서 12월 이게 옵션 만기 전까지는 항상 금융투자가 이게 주식 원래 많이 좀 샀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게 놀라운 건 아니고 그 연말 배당 때문에, 그러니까 네. 배당 뭐 효과도 좀 있고 그래서. 근데 보통 이제 그 이 옵션 만기일이 또 끝나면은 또 포지션을 그렇죠. 약간 정리하는 네. 경우들도 있었는데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어제도 뭐 6천억이 넘는 매수, 오늘 오전에도 일부 좀 매수가 들어오는데 아마 이제 내일이 옵션 만기니까 그렇죠. 그때 좀 변화가 있을지는 지켜보시고, 그래서 중요한 게 사실은
기관은 딱 누가 봐도 프로그램 매매인 게 좀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외국인이 연속적으로 사주느냐인데 최근엔 샀거든요. 근데 오늘은 아쉽게도 좀 매도가 나오고 있고 오늘 외국인들 주로 좀 전기전자 파는 것 같은데 좀 오늘 좀 어떤가요? 외국인들 좀 흐름 자체는? 일단은 뭐 최근에 외국인들의 흐름이 사실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네. 봤을 때는. 왜냐면은 뭐 이렇게 연속성 있게 매수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들어오더라도 사실 규모 자체가 상당히 좀 작았는데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500억 이상 양시장 모두 좀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최근에 사실 이제 뭐 반도체 쪽이 제일 많이 좀 담아주긴 했거든요. 특히나 네.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근데 만약에 이제 내일 같은 경우가 이제 또 FOMC 점도표 나오고 또 이제 선물옵션 동시 만기니까 그때 아마 수급적인 변화가 좀 강하게 나타날 확률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탈적인 부분이 나오게 된다면 사실 삼성전자가 전거래일에 이제 딱 신고가 100원 남기고 그러니까요. 못 올라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참 좀 약간 눈치 보는 이런 네. 기조가 있는 것 같고 그래도 일단 삼성전자가 밀리지 않으면 지수 자체가 굉장히 좀 견조해질 수 있다라는 네. 그런 부분은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오늘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1위부터 15위까지는 거의 뭐 이렇게 재미가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움직임이 별로 없네요. 네. 그리고 그리고 그나마 이제 또 시총 100위까지 보더라도 뭐 LS 같은 좀 일부 LS 머티랑 좀 연관이 있거나 뭐 그런 쪽 아니면은 사실 그렇게 크게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수급 자체는 이쪽이 좀 많이 빨아들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단기적으로는 뭐 조금 더 시장을 봐야 되겠지만 적어도 10시까지는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외국인이 이제 턴업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반도체 쪽 수급 흐름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섹터로 제가 좀 보니까 일단 뭐 야놀자 관련주가 좀 급등하는데 아마 여기 좀 IPO 얘기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그 영향인 것 같고 그래서 여기 그 창투사라고 그러죠. 보통 우리가 벤처 캐피탈 네. 이쪽 좀 강한 것 같고 근데 여전히 온디바이스 AI는 정말 강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좀 섹터로 보니까 오늘은 주로 이제 PCB 업종, 뭐 대덕전자나 심텍 같은 이런 좀 PCB 업종들이 온디바이스 AI 수혜주로 부상하는 것 같고 근데 오늘 좀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좀 항공주 같아요. 미국에서도 항공주들이 좀 많이 올랐던데 유가가 오늘 또 폭락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굉장히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68달러대까지 좀 떨어졌는데 결국 이런 이제 영향들이 아마 항공주에도 좋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그 이제 섹터 쪽에서 한번 좀 오르는 섹터하고 좀 내리는 섹터 특징적인 게 있는지 한번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말씀 주신 것처럼 반도체 쪽에서는 이제 기판 쪽으로 흐름이 나왔다라는 게 조금 핵심인데 사실 이제 반도체 쪽에서 온디바이스라든지 뭐 HBM 쪽은 많이 올랐잖아요. 네,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후발로 좀 들어가려고 한다면 이제 뭐 삼성전자 같은 이런 굵직한 대형주를 본다거나 아니면 이제 소재나 이제 기판을 보자라는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는 사실 이제 어느 정도 또 키높이를 맞출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치고 가는 흐름들이 계속 나와야 이 섹터가 좀 강하게 가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일부 좀 속도의 조절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말씀 주신 것처럼 오늘 이제 항공주 쪽 흐름 괜찮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제 눈에 띄는 거는 이제 화장품 중소형 OEM 쪽입니다. 네. 뭐 아무래도 일본 지역에서 프랑스를 제치고 상반기 내내 1위를 했다라는 소식이 최근에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OEM 쪽이 좀 단순히 눌리다가 또 이제 실적 기반에 대한 좀 기대감들이 좀 커지면서 상당히 좀 강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NFT 쪽도 굉장히 좀 강한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서울 옥션이라든지 네. 뭐 이런 K 옥션 이런 종목군들이 사실 최근에 계속적으로 좀 상승이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뭐 K 옥션은 워낙 단기간에 많이 오르다 보니까 오늘은 좀 쉬어가는데 어쨌든 이런 NFT 쪽에 대한 이런 기조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그 사실 야놀자 그 IPO가 그 미국 시장이었나요? 거기 이제 전광판에 한번 쫙 깔린 적이 네. 있어요. 예, 그게 이제 뉴스화가 되면서 좀 뒤늦게 좀 반응이 나온 것 같고요. 사실은 이 이슈는 이미 있었다. 이미 나와 네. 있었다라는 부분을 조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최근에 또 심심치 않게 비대면 쪽도 계속적으로 수급이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성 정보라든지 뭐 이제 관련된 종목군을 좀 움직이고 있고요. 그다음 또 양자 쪽 관련된 쪽도 뭐 계속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서 사실 뭐 큰 섹터보다는 조금 이제 자그마하고 좀 테마성으로 수급이 쏠리기 좋은 쪽에 수급이 좀 일부 강한 흐름들이 있다라는 부분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이게 상승 업종 보니까 뭐 지수를 이끈다. 그러니까 반도체 소부장들이 여전히 뭐 강한 건 사실인데 네.
그 이제 큰 기업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움직이진 않다 보니까 뭐 지수를 맞습니다. 견인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확실히 좀 시장에 주도성 있는 업종들은 좀 오늘 좀 약간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 같고요. 좀 빠지는 쪽 보니까 뭐 어제도 그렇고 폐렴 관련주들이 확실히 좀 힘이 좀 많이 빠진 것 같고 네, 한참 좀 이제 시장 조정받을 때 좀 움직였는데 맞습니다. 어제 오늘 다 안 좋은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뭐 2차전지 쪽이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리튬, 니켈 아니면 뭐 2차전지 셀업체들 아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양도차익 과세 문제도 좀 이게 기대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지금 부총리 발언에 의하면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게 사실이면 만약에 그렇죠. 이게 안 한다는 얘기랑 좀 비슷한 얘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이제 오늘 약간 실망 매물도 나오는 것 같고 그다음에 어제 그 포드에서 F150 라이트닝 이게 정말 미국에서 이 픽업 트럭 인기가 많은데 맞습니다. 가장 잘 팔리는 게 F150이잖아요. 네. 그거 이제 전기차 버전인데 내년에 생산량 뭐 절반으로 줄인다라는 이제 보도도 좀 나왔었고 아마 그런 것들이 네. 2차전지 쪽에 오늘 일단 좀 악재로 좀 작용을 하다 보니까 2차전지도 좀 부진한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결국 좀 시장은 뭔가 좀 중심축이 좀 없다 그래야 되나요? 뭔가 좀 중간이 뻥 비어 있는 약간 좀 그런 좀 휑한 느낌인데 확실히 좀 거래 대금도 오늘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 거죠, 사실 보면. 그렇죠. 아무래도 예. 이제 다음 거래일에 나오는 적어도 이제 하루만 딱 참으면 좀 중요한 결과들이 오픈이 되고 예. 이게 추가적으로 랠리를 더 스타트를 끊어줄 거냐 아니면 여기서 이제 스탑하고 일부 조정을 또 들어갈 거냐 이게 좀 핵심으로 좀 잡히는 기간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약간 조금 관망하는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또 이제 연말 마지막 쪽에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다 보니까 네. 거기서 또 나중에 그 이후에 또 굉장히 좀 포지션 정리를 많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매수 거래 대금은 일정하게 7에서 한 8조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런 패시브 자금들이 빠져나간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사실 증시는 좀 쉽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뭐 통계적으로 보시더라도 개인의 매도가 사실 좀 열에 여덟은 나오는 계절이 또 12월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서 수급이 조금은 약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 기대했었던 그 이제 대주주 양도세 부분이 또 변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또 아직까지 기다렸었던 그런 또 개인 물량들이 또 나올 수도 있다.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심리적인 부담감들이 오늘은 좀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일단 내일 만약에 점도표 자체만 좀 내려와 준다라고 한다면 이 모든 좀 불안감들이 해소가 되면서 좀 강하게 상승 탄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잘 생각을 해보셔가지고 오늘 의사결정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오늘은 이제 장 보신 분들이 이게 안 보시다가 미국 장만 보고 지금 딱 열었을 때 그럴 것 같아요. 뭐야 이거 왜 빠지지? 그렇죠. 약간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그게 급 나가는 건 아닌데요. 좀 약간 오늘 분위기 자체는 좀 실망스러운 뭐 일부 실망감이 좀 묻어 나오는 그런 좀 증시 흐름이 나오고 있고 특히 코스닥이 더 약한 거는 결국 뭐 우리나라 자체적인 그 세금 이슈가 더 큰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일단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좀 아쉽게도 정말 이제 100원만 올라가면 그러니까요. 이 50이 좀 신고가 나는 이제 그 구간인데 그 참 그 100원이 뭐라고 참 돌파를 못하네요. 지금 이제 그렇다고 급락도 아니고 어쨌든 좀 아직까지는 답답한 그런 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어제 그 가장 좀 이슈 중에 하나가 방산주들 물론 이제 요즘에 LIG 그렇죠. 넥스원이 뭐 엄청 올랐잖아요. 네. 그거 배제하고라도 분위기가 좋았는데 폴란드 이제 정권이 교체됐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거기서 했던 얘기가 이전 정부에서 계약했던 그러니까 이 총선 이후에 새롭게 좀 계약했던 그 이전 정부 물량은 취소할 수도 있다. 막 이런 내용이 나오다 보니까 특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얼마 전에 그 또 한번 2차 계약을 좀 맺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우리나라 또 방산 수출 이거 일부 취소되면 어떡할까? 또 현대로템도 2차 계약 지금 탱크 지금 많이 남아 있거든요. 맞아요. 요거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제 주가가 급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게 과거에도 제가 알아보니까 이게 폴란드가 좀 전력이 있어요. 2015년도에도 프랑스 에어버스 헬기 50대 그거 도입하려다가 취소하고 미국으로 가버렸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이거 진짜 이거 또 바뀌면 어떡할까 우려감이 있는데 어쨌든 이게 방산주들도 사실 좀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사실 뭐 네. 거기 유럽만 있는 게 아니라 중동도 있고 요즘에 대만과 뭐 대만 지역이 사실 좀 특히 위험한 지역으로 좀 그렇죠. 부상하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는 당연히 이제 방산주한테 우호적이긴 한데 어쨌든 주가도 올라온 상황에서 LIG 넥스원이 좀 모멘텀을 좀 주긴 했지만 이런 경우에는 방산주도 조금 이제 결국엔 좀
그 박스권으로 좀 갈 가능성이 높은 건지 음. 폴란드가 어쨌든 좀 우리나라 제일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네. 어쨌든 불확실성이 터졌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는 좀 방산주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실 뭐 모든 계약을 다 철회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인데, 근데 이제 이후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최근에 계약이 추가적으로 된다거나 예. 이제 그런 것들은 충분히 좀 취소가 되거나 아니면 가격적인 이런 협상이 또 들어갈 수가 예. 있겠죠. 해서 그런 부분은 당연히 좀 불확실성으로 작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사실 이제 좀 계류 중이었던 수출입은행에서의 이런 자금이 뭐 내년 초 정도면은 어느 정도 좀 풀릴 거다라는 예, 얘기가 맞아요. 나오면서 방산주들이 좀 일부 랠리가 나온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근데 이제 폴란드 쪽에서 그게 다시 롤백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게 되더라도 조금 좋지 않은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캐파 자체가 작은 거는 아니니까, 네. 그리고 2차로 사실 기대했었던 물량도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 기대감들에 대한 뭐 단기 차익 정도는 충분히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또 주가가 상당 부분 은근슬쩍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부 차익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사실은 맨 처음에는 이게 뉴스가 먼저 돌았어요. 뉴스가 먼저 돌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게 이제 전거래일에 기사가 또 나오면서 이제 또 주가에 반영이 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 완전 브랜드 뉴하게 새롭게 좀 나온 그런 거는 아닌데, 아닌데. 요게 이제 반영이 됐다라고 한다면 일단 기간 조정 정도는 일단 생각을 해야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폴란드 비중이 뭐 폴란드 수출권은 없었잖아요. 네, 사실 없었다라고 LIG.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방산 쪽에서도 폴란드발 아니면 아닌 쪽 이렇게 나눠가지고 약간의 좀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라는 정도만 일단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그 국내에서 수출로 확대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결국엔 장기적으로는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 오히려 요럴 때 좀 눌림목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정도까지 근데 정리드리겠습니다. 결국 그거잖아요. 대세에는 큰 지장은 없을 것 같다. 네. 이제 다만 이제 폴란드 정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 사실 보통 그러잖아요. 사장님 바뀌면 전에 있던 뭔가 색깔을 지우고 싶어하는 맞아요. 약간 그런 거 아닌가 또 생각도 드는데 네. 그게 하필 또 한국이 이게 수출하고 관련이 돼 있다 보니까 좀 불편한 건 좀 사실인데 네, 그렇죠. 그러나 큰 흐름에서는 좀 대세에 지장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그런 뭐 조정이 있더라도 뭐 그걸 너무 뭐 이제는 끝났다라는 뭐 그런 식으로 좀 볼 필요까지는 좀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있었던 이슈 중에 중국의 경제 공작 회의가 이제 그 열렸는데 일정이 보통 3일 열리는데 이번에 이틀밖에 안 열려가지고 조금 이제 의미가 좀 축소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결국 보니까 약간 성장 쪽에 좀 방점을 두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안정에 좀 방점을 뒀다면 이제는 이제 지난 한 2년 동안은 뭐 코로나도 잡아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네. 좀 여러 개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 성장으로 잡았는데, 아쉬운 거는 시장이 예상한 거 이상의 뭐는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그냥 눈높이에 오히려 좀 약간 미달했다라는 평가들도 좀 많은 것 같은데, 분명히 재정 늘리고 인프라 투자하고 뭐 이렇게 기술 혁신하고 뭐 이런 그렇죠.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투자한다는 거니까 좋을 수는 있는데, 시장이 기대했던 만약에 100이라면 이번에 평가는 9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증시 반응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뭐 중국이 지금 보니까 경기 민감주들 별로 안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세요? 중국이 그래도 방향성 면에서는 분명히 좀 바뀌는 거는 같은데 뭔가 이제 시장이 원하는 한 방은 안 나오는 것 같은 사실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사실 요번에는 조금 더 기대감이 높았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강한 부양책을 바탕으로 뭔가 이제 좀 턴을 할 수 있는, 수요단을 굉장히 끌어올 수 있는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뭐 기간 자체도 조금 줄었고 그다음에 개최 시기도 조금 뒤로 늦춰졌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좀 물음표가 많이 생겨 있었던 그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중국 시장이 사실은 조금 좋아져야 전반적으로 수요단도 좋아지고 경기 침체에서도 조금 벗어날 수 있는 이런 큰 그림이 그려지기는 할 텐데, 그러니까요. 예. 그게 조금 뒤로 미뤄지니까 우리가 뭐 FMC라든지 이런 쪽에 조금 더 치중을 하게 되는 그런 상향으로 된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해도 뭔가 좀 기대했었던 좀 임팩트 있는 그런 것들은 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면 뭐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뭔가 갑자기 굉장히 좋아지면서 턴을 하기에는 약간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사실 같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도 몇 년 전부터 중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도 꽤 되는데, 그렇죠. 이게 한 번씩 물어보실 때마다 뭐 별로 저도 답변 드릴 게 별로 없는 게, 뭐 이렇게
분명히 뭔가 좀 좋아지는데 그 강도 자체가 세진 않고 또 그러니까요. 미중 간의 갈등에서 홍콩 증시 보셨잖아요. 정말 안 네. 좋잖아요 분위기가. 자금은 자꾸 빠져나가는 것 같고 인도 증시의 그 사상 최고가 이거랑 음. 이제 극명하게 또 대립이 되다 보니까 참 이게 중국 경기도 쉽지 않고 증시도 안 좋은데 근데 분명한 건 중국이 좀 좋아져야 되는 건 맞아요. 좋아져야 위안화가 강해지고 그렇죠. 그래야 위안화가 달러. 강해져야 달러가 약해지면서 원화한테도 영향을 긍정적으로 주거든요. 근데 저는 요즘에 달러가 좀 약해진데도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옛날만큼 안 떨어져요. 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좀 중국 위안화가 생각보다 강하게는 못 가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뭐 위안화도 그렇고 사실 유로화도 그렇고 뭐 네. 전반적으로 이제 인덱스 통화 중에서 엔화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네. 사실 뭐 달러가 약해지려고 해도 주변 통화들이 좀 세져야 네. 이게 좀 잘 무게를 잡아주는데 네. 나머지들도 다 같이 약해지고 그러니까 좀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달러 혼자 빠졌나 막 약간 이런 생각도 예, 정도고. 그렇죠. 약간 예. 그런 부분이어서 이게 좀 이렇게 뭔가 네. 힘겨루기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네. 느낌은 확실히 있는 것 근데 같습니다. 확실히 24년도에 우리가 주식시장을 볼 때도 이게 환율을 정말 잘 보셔야 되는 게 달러가 어쨌든 좀 많이 떨어져야 주식시장이 좋아요, 사실은. 과거에도 보면 외국인도 많이 사고. 네. 근데 그러려면 지금 이제 조건 중에 하나가 미국 이외의 국가들의 경제가 좋아져야 되는데 그게 사실 일본은 좀 괜찮아지는 것 같긴 한데 그렇죠. 확실히 유럽하고 중국. 근데 이 유럽은 또 중국과 연결된 국가들이잖아요. 맞습니다. 특히 독일은 예. 중국에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이게 서로 지금 꼬여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유럽도 지금 쉽지 않고 그래서 이게 달러가 물론 뭐 요즘에 약해진 건 사실인데 의미 있는 뭐 하락까지는 좀 나오지 못하는 또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또 반대로 생각하면 중국이 또 좋아지면 그렇죠. 우리가 생각한 또 그런 시나리오가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해드리는 거는 우리가 어쨌든 중국 경기를 봐야 또 시장을 또 볼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번에 경제공작회의에선 분명히 방향성은 맞는데 시장 기대에는 좀 못 미친 것 같다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니까 한번 염두를 해두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사실 오늘 이제 기업별이나 뭐 이런 이슈가 저도 이게 아침에 신문 보고 뉴스 다 찾아오는데 오늘 제가 적으면서도 산업이나 기업 별로 얘기할 게 없어요. 어제 많았거든요. 다 매크로 얘기밖에 없어요 지금. 그나마 이 방산 외에는. 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물가 지표 나왔지만 사실 물가도 이번에 그 내용 보니까 그냥 그래요. 사실 그냥 뭐 이 유가 떨어졌고 네. 서비스 물가는 그냥 여전히 좀 끈적끈적한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이제 내일이죠. 이제 내일 새벽에 파월 연준의장 뒤통수 한번 때릴 거는 같고 그러니까 약간 좀 센 발언 할 것 같더라고요. 전 느낌에. 네. 근데 하더라도 그런다고 시장이 놀랄까? 왜냐면 음. 오늘도 미국이 그거 뻔히 알고 있는데도 올려버렸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미 패는 다 어느 정도 좀 노출된 것 같고 그래서 연준 의장이 센 발언해도 시장이 놀라는 척은 할 수는 있겠죠. 하루 이틀. 근데 그렇게 시장이 이렇게 물가나 이런 이제 지표에 대해서 예전처럼 그렇다고 물가가 크게 오른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네. 보니까 뭔가 좀 약간 이제 매크로 영향력이 확실히 좀 많이 이게 그 약화된 그런 모습이고 특히 미국도 보면 지금 뭐 여전히 빅테크나 반도체. 근데 미국에서 지금 제일 잘 나가는 업종은 반도체.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미국도 그냥 종목 장세 아, 막 이렇게 맞습니다. 계속 네. 펼쳐지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비슷한 것 같아요. 여전히 오늘도 반도체인 것 같고 물론 이 큰형님은 좀 빠지고 있는데 오늘 뭐 이쪽 그 기판 업체들 네. 특히 강한 거 보면은 이 AI 쪽에서도 계속 그냥 순환매 도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까 한국 증시도 결국엔 반도체, 뭐 AI 이쪽 중심으로 계속해서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일단 오늘 오전에도 일단 펼쳐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한번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제 9시 24분인데 오늘은 사실 뭐 증권사 보고서도 별로 나온 게 없어가지고요. 오늘 일단 지금 여기서 한번 중간 광고 보고 와서 또 저희가 한번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임자 3프로TV랑 백년화편이랑 참 똑같은 거 알아? 암만 알죠. 참 잘들 만들어 3프로 콘텐츠도 그렇고 백년화편은 쫄깃쫄깃 떡맛이 참 좋고 또 락샤리 하자뇨. 3% 내용이랑 백년 화편식 재료가 얼마나 고급진데. 무엇보다 참 성실들혀 매일 새 콘텐츠 올려주고 매일매일 당일 만든 떡만 배송하자뇨. 떡상하는 그날까지 백년화편.
오늘 보니까 근데 이제 요즘에 뭐 이게 셀트리온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게 셀트리온 헬스케어. 막 그런 질문들이 좀 있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거 이제 상장 폐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상폐당하고 합병되는 거니까 이제 없어지죠. 없어지고 1월 12일로 제가 날짜를 기억합니다. 1월 12일 날 셀트리온 주식을 이제 비율대로 받게 되니까 근데 이거를 내가 받아야 되는 건지 아마 그런 이제 고민들이 있을 텐데 근데 그걸 아마 받기 싫으신 분들은 결국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냥 파시는 방법하고 그렇죠. 아니면 이미 그냥 주식 매수 청구를 하셨어야 돼요. 사실은 이미 날짜 좀 지났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그냥 시장에 파시든가 아니면 가져가는 수밖에 없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오늘 좀 셀트리온 주가 좀 안 좋은데 내일 모레잖아요. 내일 모레까지 셀트리온 헬스케어 거래가 네. 되고 이제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이 학장분님도 아마 그런 질문도 좀 많이 받으실 것 같긴 한데. 네, 저는 일단은 홀딩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뭐 단기적으로는 약간 뭐 손해를 본다라는 생각을 드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어쨌든 우리나라는 사실 분할을 많이 하지 합병을 잘 합병은 잘 안 하잖아요. 네. 근데 합병을 했을 때 셀트리온이 항상 문제가 됐었던 이런 뭐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분명 개선이 될 거예요. 그리고 네. 자금 조달 부분도 훨씬 더 유리해질 것이기 때문에 전 덩치가 키워지는 거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오히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조금 중기적인 관점, 어차피 합병을 보고 이제 미래를 보신다라는 거는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신다라는 거니까 그 이상으로 끌고 가신다라고 한다면 현재 시점에서 어쨌든 들고 쭉 간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약간의 뭐 기간 거래 정지하는 그 기간 동안 좀 답답하실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저는 뭐 홀딩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은 있었잖아요. 뭐 합병을 하는 이유가 있었지만 결국 저번에 그 메리츠 금융지주도 결국엔 이제 합병을 했잖아요. 그쵸. 이제 뭐 메리츠 화재도 있었고 그러면서 주가가 좀 재평가 받은 것처럼 아까 말씀 잘하신 게 우리나라는 이제 자꾸 좀 쪼개려는 그런 게 좀 상당히 많았는데 이걸 합치려는 거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셀트리온의 그 합병 그리고 좀 주가도 이게 한참 13만 원, 14만 원에서 되게 부진했었는데 어쨌든 이번 18만 원까지 반등도 했고 그렇죠. 사실 펀더멘털 상으로는 엄청난 지금 당장 큰 변화 나온 건 별로 없거든요. 네. 뚜렷하게 이게 나온 건 없지만 그러나 합병 이슈로 주가가 또 어느 정도 올랐다는 거는 시장에서도 이번 합병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지만 내일 모레까지만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이제 거래가 되고 이제 거래가 정지된 후에 1월 12일로 날짜가 아마 정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날 셀트리온 이제 주식으로 이제 합병이 돼서 신규 이제 상장을 하니까 그 점은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고 셀트리온 제약은 아직 합병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마 그것도 내년 정도에 아마 추진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셀트리온 제약은 아직은 좀 합병은 좀 되진 않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지수가 좀 아쉽게 좀 하락을 좀 계속하고 있고요. 2,525포인트까지 코스피가 좀 밀려서 0.4% 정도 하락하고 있고 하락 종목이 500개가 넘을 정도로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코스닥은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6포인트 정도 밀렸고 0.75%나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하락 종목이 무려 1,100개나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기업들이 아마 어제 나온 그 이제 추경호 부총리의 약간의 좀 발언에 좀 실망을 해서 이게 왜냐면 지금 최근의 분위기는 거의 좀 되는 분위기였거든요. 맞아요. 이거 거의 상향 그래서 아마 안 파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안 팔아도 되겠다. 근데 이렇게 좀 검토하지 않는다고 얘기가 나오니까 아마 기다리셨던 분들의 좀 매물이 오늘 오전에 좀 나오는 게 아닌가. 그래서 오늘 1,100개나 되는 종목이 하락한다는 건 외부적으로 지금 뭐 악재 나온 건 사실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이런 영향이 좀 일부 있지 않나. 그래서 약간의 좀 실망 매물이 오늘 국내 증시에 조금 이제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시장 좀 한번 오전에 좀 살펴봤습니다.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면 거의 좀 끝나가는데 그래도 사실 좀 시장이 11월부터 좀 분위기 좀 괜찮았잖아요. 그래서 남은 좀 한 2, 3주 남았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계속 좀 그래도 포지션 유지하고 가는 게 나을지 아니면 이게 좀 너무 오른 건 좀 정리하고 소외된 걸로 좀 갈아타고 약간 교체도 필요한지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일단은 반도체 쪽은 조금 더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순환매가 돌고 있어서 뭐 그 부분이 이제 기판이나 소재 쪽을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서 좀 상승이 나온 부분은
일단은 좀 수익을 일부 일부 해주시면서 한다. 조금씩 예. 조금씩 현금을 좀 만들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남은 12월 달에 바로 재투자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는 이제 폐장 직전 날에 이제 개인들의 물량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날에 좀 매수가 들어간다거나 아니면은 1월 초에 충분히 또 이제 또 신년에 또 항상 흐름들이 연초엔 좀 또 분위기가 분위기가 괜찮더라고요.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예. 그때 자금을 활용하시는 것이 훨씬 더 제가 봤을 때 수익률, 단기 수익률로는 훨씬 더 좀 뛰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약간 뭐 연말까지 발 동동거리면서 이렇게 불안하실 필요는 없으니까 예. 이미 수익이 좀 잘 나신 부분에서 일부 정리를 하시고 조금 이제 매매하기 정말 좋은 장이 딱 왔을 때 그때 또 집중력 있게 할 수 있게끔 미리 대비를 해보시는 것도 상당히 좀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네. 정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12월 한번 이제 전략까지 한번 좀 간단히 여쭤봤고요. 자, 하창한 본부장님 이제 매주 수요일 날 나오시니까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뵙도록 하겠고요. 오늘 네. 정말 수고하셨고 네. 저희는 이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약간 좀 힘든 장이 좀 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좀 아쉬운데 어쨌든 오늘도 좀 대응 잘하셔서 예, 좋은 또 전략 세우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이만 물러가고 또 저는 내일 아침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